안녕하십니까, 주식매매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체 지수는 코스피는 약간 상승하고 코스닥은 약간 하락하는 이런 보합세 장이었습니다. 두 시장 합쳐서 거래대금은 23조 정도 많이 나왔고, 오늘은 리튬 관련주가 좀 많이 상승했던 그런 날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금양도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라든가 엔투텍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늘 코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지만 2차 전지 그 양극재 관련된 첨가제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 때문에 비료가 많이 사용될 거다. 그래서 오늘 비료 관련주로 KG 케미칼이 상한가를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하한가 간 종목은 뉴질의 파마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지금 방금 전에 공시가 나온 걸 보면 개인이 단일 계좌에서 거래량이 매도가 100만 주 정도 나왔어요. 이게 어떤 개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 계좌에서 110만 주 정도, 12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 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 이런 회사에 적대적 M&A를 진행을 할지 빼먹을 게 있어야 적대적 M&A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파산 신청 들어온 이제 건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 회사의 지분을 얼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으면 사실 저 같으면은 이 지분 줄 테니까 네가 대표이사 해라라고 하면 전 안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줄 알고 이걸 내가 대표이사를, 이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물론 저보다 머리가 굉장히 월등히 좋은 사람도 많을 거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을 테고,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식견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지랩 파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이즈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장중에 친구와 이제 카톡을 자주 하는데, 카톡 친구가 대박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이즈라는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분봉에서 보면 이 봉에서 아마 판 것 같더라고요. 물려 있다가 물 타서 물려 있었는데, 이게 옆 사람과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하다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던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뉴스를 봤는데 그 양극재 첨가제 공장을 신설한다는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공시를 좀 많이 뒤져봤어요. 이게 정말일까? 이 공장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정말인 건가? 진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보도자료 띄우고 주가 띄워서 한탕하고 그냥 나가려는 속셈인가? 그래서 공시를 찾아보다 보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되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건데도 말이 되긴 돼요.
그게 왜 되냐면 일단은 분기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 회사가 그걸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이 있을까? 공장을 새로 지을 만한 자금력이 있을까? 현금성 자산이 50억 정도, 52억 정도, 이렇게 9월 말 기준입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52억 정도가 있고, 음, 그래? 그럼 이제 밑에 가봤죠. 근데 이랬더니 손익계산서가 오늘 박살이 나 있어요. 저는 이런 구조는 상장회사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매출 매출 총 손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더라고요. 아니죠. 이제 올해 작년이 아니고 2022년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손실이 나요. 이게 뭐 다른 뭐 사무직들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빼고서라도 여기는 이제 제조 쪽 인건비는 들어가겠죠. 제조 원가니까 제조 쪽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내가 연필을 한 자루 만들어서 파는데 연필 한 자루 만드는데 비용이 110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난 이 연필을 시장에서 100원에 팔아요. 만드는 비용이 더 큰 거죠. 파는 가격보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코이즈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되는 건가? 만들어서 팔수록 손실이 나고 있는데, 물론 이 여기에는 이제 고정원가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커지면 매출액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게 매출 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매출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그런데 2021년을 봤을 때는 2022년보다 매출액이 두 배인데도 손실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커져야 되는 건가?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커져야 이게 고정비를 이제 다 까고서라도 이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손익분기점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회사인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요 제품이 LCD용 BL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CD 패널 사용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매출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힘들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돌파구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이즈 첨단 소재를 통해서 여기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이런 거를 개발을 한다. 코이즈 첨단 소재에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시를 쳐다보다 보니까 작년에 2022년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두 번을 냈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회사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여긴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처음 한 번 이제 결정을 했었고 3월 달에 유상증자 결정을 한 번 했었고 10월 달에 또 유상증자 결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 보고서가 두 개가 공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최초 공시 서류가 3월 17일 날 이제 공시 나왔죠.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3월 17일 날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좀 금액이 적어요. 이때는 다 합쳐서 지금 얼마죠? 이게 32억, 33억, 그러면 65억, 85억, 85억 규모고 이때는 배정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0.18주, 한 주당 0.18주 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시설 자금은 2차 전지와 관련 없는
기존 사업에 대한 그 시설 자금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유상증자 결정이 된 건 이때 보면은 시설 자금에 10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금액이 엄청 커요. 보면은 지금 유상증자 한다는 금액이 105억에다가 이거 더하면 140억, 150억, 거의 155억, 150억이 넘어가는 지금 금액인데 한 주당 배정 주식 수도 0.56주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는 배정 수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배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의 그 캐파 안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라는 게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가총액에서 엄청난 부분을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몇 번 이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돈을 받은 걸 가지고 그걸 하겠다. 저기 시설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돈으로 시설 투자를 해서 2차 전지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뭐 그런 소재를 생산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오케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최대 주주 쪽의 행태가 좀 괘씸하더라고요. 보면 12월 27일 날 증권이 발행이 끝났습니다. 이때 이제 유상증자가 끝났어요. 154억이 유상증자가 끝났는데 그 다음날 최대 주주 쪽 지분 공시가 나옵니다. 자, 직전 보고서보다 이번 보고서에 보유 비율이 줄었어요. 이건 뭐냐? 자기 최대 주주와 그 특수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100% 청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자기가 100%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왜? 본인 회사가 자기가 최대 주주로 있고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대표이사일 겁니다. 대표이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 그러면 일반 개인 주주들 돈만 많이 가지고 그러면은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최대 주주 쪽은 웬만하면은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삼성그룹에서 유상증자를 한번 크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럴 때는 그 최대 주주 쪽이 초과 청약을 합니다. 100% 청약보다 오히려 초과 청약을 해서 실권주가 나오는 거를 다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안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조금 달라요. 나는 청약하지 않겠다. 대신 이제 소액주주들은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신주 인수권을 넘겼습니다. 장외 매도를 했어요.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것이라고 나와 있죠. 243만 주.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마 배우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77만 주를 매도했어요. 장외에서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했습니다.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유상 이제 증자를 하면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 그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일반적으로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그 가격에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증서를 줍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 권리를 팔아 넘긴 거죠. 두 개 합치면 거의 300만 주가 되겠죠. 그 장외에서 매도했다. 장외에서 매도했다라는 거는 누군가 상대방한테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제 팔아 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인수한 사람은 만약에 신주 발행했을 때 그거를 취득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공시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 몇 명한테 넘겨갔는지는 이게 정확히 알 수 없죠. 이게 상대방이 한 명인가 아니면 여러 명한테 나눠서 매도를 했는가 그런 건 지금 이거 여기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 만약에 이게 한 사람한테 신주 일수권이 넘어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청약을 해서 유상증자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3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지금 코이즈의 상장 주식수가 3천만 주입니다. 그럼 거의 10%에 가까운 물량이거든요. 이거는 대량 보유 공시가 나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량 보유 공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이고 어쨌든 간에 코이즈가 유상증자로 받아 땡긴 돈으로 지금 2차 전지 그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시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조달한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서 신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좀 그 과정에서 최대주 쪽에 안 좋은 행태가 보였다. 그리고 그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좀 궁금하다. 그리고 신사업이 지금 공장을 새로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밝힌 건데 그게 세워지는 동안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큰 손실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이즈는 지금 당장 상한가를 갖고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종목이 됐는데 이 종목에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와 지금 현재 사업 구조가 탄탄한 회사여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이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오늘 저는 수익을 120만 원 정도 챙겼다. 뭐 크게 손실난 종목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난 종목은 없고 그냥 여러 종목에서 그냥 꾸준히 뭐 부드럽게 오늘 매매가 좀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수익이 좀 났고 뉴지레파마는 그냥 좀 안타까운 거고 코이즈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